이번 시간에는 225페이지 수행 3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5페이지 수행 3번은 파랑색 계산서입니다. 네, 파랑색 계산서. 자, 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하고 다른 거죠. 보다시피 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공급가액만 있습니다. 파랑색이니까 매입이죠. 그러면 매입을 했는데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매입에서 매입에서 계산서 매입은 무조건 53번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매입에서 계산서는 무조건 53번이다. 전자든 뭐 종이 그냥 계산서든 계산서는 53번입니다. 매출에서 우리 계산서 있었죠? 패션 잡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패션 잡지를 어디단가 팔았습니다. 그때 빨강색 계산서였어요. 그때 13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매출 계산서니까 13번이고 이번에는 매입 계산서입니다. 매입 계산서는 53번. 이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유형을 잘못 입력하면 그 문제는 다 놓친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9월 20일이네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9월 20일로 고치시고요. 아, 유형이 뭐다? 매입 계산서니까 53번이다. 그러면 면세 매입입니다. 면세 매입. 이걸 면세 매입이라고 유형이 돼 있어요. 자, 풀명에다가 FAT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FAT 교육.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에 30만원. 거래처 코드로 넘어갔습니다. 거래처는 공급자입니다. 미래교육원. 전자세금이냐? 네, 전자계산서면 여기도 전자를 1번 해야 돼요. 전자계산서 맞죠? 1번 합니다. 자, 분계는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분계죠. 1번 되겠습니다. 출금전표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FAT 교육이 상품일 리는 없죠. 네, 이건 회사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품을 무엇으로 바꾸면 될까요? 교육훈련비. 네, 잘 아시네요.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 보니까 코드가 4개 있는데 몇 번 고른다고요? 예, 825번입니다. 이렇게 825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교육훈련비 30만원, 대변의 현금 30만원, 출금전표로 분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매입에서 지금 면세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매입에서 면세 처음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면세는 우선 계산서니까 계산서 합계표에 있겠죠. 들어가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볼 때 계산서 합계표 나란히 있으니까 잘 골라볼까요? 자, 계산서 합계표 한번 가보세요.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우리가 매출에서 그때 하나 있었듯이 매입에도 지금 방금 전자란에 하나 들어갔네요. 네, 매입은 미래교육원 거. 아까 매출은 여기 클릭해 볼까요? 전자에 있는 데일리룩에 그때 패션 잡지 판매한 거 40만원. 매입은 방금 FAT 교육비로 지출한 30만원. 이렇게 계산서는 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계산서도 이름이 똑같아요. 매입 계산서는 거래처별 매입 계산서 합계표. 매출은 거래처별 매출 계산서 합계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 면세 계산서는 앞면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을 다시 조회해 봅니다. 불러오시겠느냐? 아니요 해서 새로 작성합니다. 여기에 지금 매입에 이 매입 세액에는 방금 입력한 FAT 교육 관련 자료가 안 나와요. 30만원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부인이잖아요. 네. 그 외에 지금 들어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매출에도 안 들어가고 매입에서도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뒷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뒷면이 어디냐? 과표. 과표를 딱 눌러보시게 되면은 매출 면세는 면세 수익금액란에 들어가 있고 매입 면세는 85번에 계산서 수치금액란에만 들어가 있어요. 계산서 수치금액. 이게 매입계산서 입력하면은 과표에 가서 계산서 수치금액에 집계됐는가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여기 30만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확인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스가 하나 있네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공제 못 받는 세금 계산서도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겁니다. 매입세액을 지급하였어도 부가가치세법상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금 계산서를 미수령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기재해가지고 매입한 거.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해서 매입한 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 등록 전의 매입세액. 이러한 내용에 해당이 되면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불공제 내역 8가지 중에서 증빙별로 보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로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저 위에 있는 8가지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54번 불공으로 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은 54번 불공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2번과 3번은 2번과 3번을 묶어서 보셔도 좋아요. 같은 얘기니까. 자, 2번과 3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이나 현금영수증 매입. 위에 있는 불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았다면 이건 두 개 다 일반 전표로 가서 입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 일반 전표 입력했던 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유소에서 무슨 승용차 기름을 넣었다. 거기에 이제 현금 영수증인가 뭐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름값 얼마에 부가세 얼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력할 때 이거는 부가세가 있지만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입력을 했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발급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승용차 수리했다. 접대비 목적으로 사용했다. 면세 사업으로 썼다.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런 건이면 일반 전표에 그냥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그러면서 불공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51번 과세 매입을 얘기하면서 자꾸 자 세금 계산서 매입이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51번. 공제 못 받으면 54번입니다. 이걸 자꾸 얘기한 겁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51번, 공제 받을 수 없는 건 54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엉뚱한 곳에 입력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죠. 네. 엉뚱한 곳에 입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현재 실무하고 있는데 네,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그걸 정확히 배우질 못했다는 거죠. 이 FAT 1급 시험이라도 정확히 준비했으면 이걸 알게 되는데 모르니까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 걸 막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다행히 지금 세무서에서 아무 말 않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 공제받지 못할 것을 내가 공제받았는데 언제 몇 년 후에 뭐가 날라올지 불안해가지고 제가 회사 바꿨다는 사람 그런 말씀 드렸나요? 여기 시내에 있는 작은 회사 다니는데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회사를 바꾸긴 바꿨어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 자꾸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올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6번. 매출거래처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네, 액자를 황태자 펜시에서 샀군요. 네,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액자의 목적이 거래처에 매출거래처에 선물한다는 거예요. 이 액자가 어디 쓸 거냐에 따라서 이게 공제가 될 수도 있고 공제가 못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액자를 우리가 강당에 환경정리하려고 액자를 샀다. 매입세 공제됩니다. 업무에 쓰는 거예요. 이 뭐 회의실 정리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될 액자입니다. 따라서 아까 정리된 거 보셨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증빙을 뭘 받아왔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되죠. 공제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불공이다. 그 불공이 54번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부터 이제 입력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23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9월 23일로 고치신 다음에 유형을 54 불공 매입이라고 됩니다. 54를 선택하면은 사유를 물어봐요. 사유 0번부터 A, B까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것이 9번에 있죠. 거기를 찍어줘야 돼요. 이걸 사유를 잘못 찍어도 이 문제는 틀려요. 왜냐하면 이 불공제 매입세 그 부속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사유별로 이게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찍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 네, 그리고 이제 품명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14개 25,000원. 거래처 코드는 황태자. 전자세금계산서 맞습니다. 1번. 자,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자기압수표라는 건 은행이 발행한 수표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인 거죠. 이거 계정 과목이 뭘까요? 현금이죠. 현금. 그러니까 분계는 현금 분계하면 되겠네요. 1번. 그러면은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이 매입 매출 전표는 이 도소매업에서는 뭔가를 매입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자동으로 인식해요. 예. 아까 우리가 컴퓨터 살 때도 자동으로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걸 비품으로 바꾼 거 기억나시죠? 예. 여기도 공급가액이 상품. 아 근데 공급가액만 상품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상품으로 왔네. 부가세까지. 왜 그러느냐? 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서 불공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가세까지 이 접대비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상품이라면 상품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상품을 샀는데 부가세 공제 못 받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엇으로 바꾼다? 접대비로 바꾼다 이거예요. 접대비. 상품을 접대비로 고쳐줘야 돼요. 자, 접대비도 코드가 여러 개입니다. 813번. 예. 813번 매출거래처의 선물이니까 813번입니다. 혹시 제조업에서 매입거래처에 선물했다면 500번대 접대비 쓰는 게 맞아요. 제조회사에서. 매입거래처를 접대한 것은요. 판매활동이 아니에요. 제조활동입니다. 원재료 매입하는 거. 제조활동. 그래서 구매부서에서 매입거래처를 접대하는 비용은 제조원가로 넣어서 계산해야 맞고요. 판매부서에서 매출거래처를 접대하는 비용은 판매관리비에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코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접대하고 코드 보면 저 500번대 접대비를 왜 만들어 놨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접대비 다 판매하는데 접대하는 거 아닌가요? 제조하는데도 접대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구매부서에서 매입처에다가 접대하는 거예요. 원래는 구매부서가 대개는 접대를 받는 편이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주는 사람이 접대를 받는 경우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팔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는 파는 사람인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서로 자기 물건을 달라고 그래요. 품질이 아주 뛰어나거나 독점을 하고 있거나 그 원재료는 우리 회사만 팔아요. 다른데 살 데가 없어. 그러면 줄 서 있는 거죠. 그건 접대, 이게 뭐예요? 접대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시간 좀 내주세요. 뭐 하면서 자꾸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자, 513번 그때 쓰는 겁니다. 구매부서. 그런데 우리 지금 FAT 1급은 도소매업이에요. 절대로 500번대 접대비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AT 1급 시험 볼 때까지는 판매관리비, 대부분 판매관리비를 쓸 거고 영업의 비용이 가끔 나와요.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다 이럴 때 영업의 비용이 가끔씩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공제되는 거 이제 하나를 넣어봤는데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부속서류가 하나 더 늘어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볼 텐데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불공제 내역을 다 입력하고 나서 요 세 개를 다 한 번씩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5인승짜리 2998cc짜리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영업부에 차를 하나 샀군요. 자동차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승용차를 사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 있었죠. 여기에 아까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중에 요 4번에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과 임차와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비영업용이라는 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아마 드린 것 같아요. 비영업용 하니까 선생님 여기 지금 이 승용차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영업용인데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영업용은 아니냐. 그런 영업용이 아니고 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다는 비영업용은 밑에 있는 운수회사, 렌트카회사, 그 다음에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승용차를 말해요. 그러니까 택시회사나 렌트카회사나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이런 회사는 승용차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쓰는 승용차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업용 승용차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쓰는 승용차는 다 비영업용 승용차인 거죠. 왜냐하면 옷 도소매하는 회사니까 승용차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여기에서 쓰는 업무적으로 쓰는 승용차를 가리켜서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하는 셈이에요.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는 바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왜 소형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여기 몇 인승 이런 거 써주거든요. 만약에 9인승 승용차를 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소형이 아닙니다. 매입세 공제돼요. 9인승은. 그런데 소형은 8인승까지를 소형이라고 해요. 8인승까지.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얄궂게 시험에서 9인승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갑자기 이 9인승? 이게 승용차가 뭔가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9인승부터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5인승 하면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가 다 5인승이잖아요.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매입이니까 요 250만원 세액은 공제를 못 받겠구나. 따라서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25일로 날짜 바꾸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25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54번. 자, 이번에 사유는 거기에 3번에 있네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있죠? 선택해 주시고 품명 그랜저 공급가액 2,500만원 거래처 믿음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 맞습니다. 1번. 자, 외상으로 샀다 그랬네요. 무슨 분계를 선택해야 맞을까요? 혼합. 이제 아셨죠? 아까 우리 컴퓨터 외상으로 살 때 외상 분계했더니 외상 매입금이라고 돼 그랬었죠? 뭔가 그 상품이면 외상 매입금이 맞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혼합. 예. 3번 혼합.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품 역시 아니니까 상품 역시 아니기 때문에 뭐로 바꾸면 될까요? 예,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에 있네요. 엔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랜저 뭐 같은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지게차 이런 걸 다 차량 운반구입니다. 도로에서 움직이는 건 다 차량 운반구예요.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 자전거는 차량 운반구가 아닙니다. 예. 오토바이까지는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더라고요. 예. 오토바이. 예. 자, 그래서 차량 운반구. 자, 왜 부가세 대급금이 분계가 안 되고 차량 운반구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이해 가시죠? 예. 이 부가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요. 아까 컴퓨터 살 때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리시켰죠. 컴퓨터의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랜저는 부가세가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다. 그래서 이거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 등록해라 그러면 이건 공급가액으로 등록하면 이건 틀려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합계로. 네, 그렇게 다 구분이 되죠. 무조건 공급가액만 취득금액은 아니다. 공제 못 받는 것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변을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4번이 대변이죠. 개정 과목 뭐라고요? 예상으로 사면 뭐죠? 미지급금 2750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눌러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믿음자동차에 맞네요. 차대변의 합계는 2750만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불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밑에 분계까지 다 마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취득원가로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불공 안 하고 51번 과세매입 들어가면 밑에 분계도 자연스럽게 틀려져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분계 막 일어나고 또 차량 운반구는 2,500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밑에도 분계도 망쳤죠. 위에 것도 틀렸죠. 예, 이 문제를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이 유형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유형이. 그래서 유형 구분을 자꾸 얘기합니다. 증빙을 딱 보고 들어갈 때 이건 유형이 뭐다. 이 머릿속에 딱 그게 떠올라야 돼. 우리가 FAT 1급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매출의 3가지, 매입의 4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해서 7가지예요.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다 그게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입력할 때 그냥 막 따라하지 마시고 유형을 지금 내가 머릿속에 유형이 구분이 되나? 예, 처음에는 안 되던데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는구나. 예, 그 단계가 빨리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승용차를 고정자산에 등록하라. 우리 조금 전에 컴퓨터 등록했던 방식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또 다시 가볼까요? 네, 고정자산 등록 갔습니다. 개정 과목 엔터를 그냥 치세요. 3번 치셔가지고 밑에서 개정 과목 찾는 걸로 우리는 연습했죠. 자, 개정에서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개정 과목이 팝업으로 뚝 나타납니다. 자, 차량 운반구로 내려가서 208번에서 엔터. 자, 코드는 거기 문제에서 줍니다. 2002. 자산은 거기 자산명 승용 7466. 취득일, 예, 전표에 있는 날짜죠. 2021 0925.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초가액에 넣으면 안 됩니다.
취득일이 당기이면 4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2,750만 원으로 입력한다. 자, 쭉 내려가서 9번 감가상각 방법 9번에 입력합니다. 정액법. 지금 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으로 바꾸면 정액으로 바뀌어요. 1번이 정액법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내려갑니다. 내용 연수를 넣습니다. 5년. 그리고 경비 구분은 800번대. FAT 1급에서는 다 800번대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업종이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전부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FAT 1급 시험 볼 때는 그냥 다 800번대로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급수를 올라가면은 제조업에 가면은 제조원가도 나오고 800번대 판매관리비도 나올 테니까 그때는 여기 500번대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가 딱 계산돼 있어요. 자, 정액법 여러분 이론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정액법 한번 이거 맞는지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을 2,750만 원에 했고 5년간 사용한 내용 연수 5년입니다.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2,750만 원을 5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1년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9월 달에 샀어요.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4 나누기 12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이 금액이 나와야 돼요. 183만 3,333원.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죠. (2,750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4 나누기 12 나오겠죠? 네, 확실하죠? 네. 왜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자꾸 해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론 시험에서는요 이거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감가상각비 계산할 줄 모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라 이런 거 계산 못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려면은 판매금액에서 장부금액을 빼줘야 되는데 판매금액은 문제에서 알려주지만 장부금액은 우리가 계산해야 돼. 그러면 장부금액이라는 뭐냐? 얼마에 샀다.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려면 감가상각비를 일단 1년에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야 가지고 그 기간에 맞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꾸요. 정액법, 정률법은 그냥 척척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는. 자, 그러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실기에서는 계산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입력하면 다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론 시험을 대비할 때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그렇다면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이거 하나 더 해줄까요? 업무용으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한번 더 해줍시다. 26번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를 1번으로 좀 바꿔줄까요? 네.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고정자산이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위에서도 영업부에서 사용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업무용 승용차로 우리가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은 뭐냐?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한 7466을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등록해라. 우리 해본 적 있습니다. 해본 적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여기 그 기초정보관리회고 하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있었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해본 거 101번 하나 보이죠? 그 밑에다가 102번 차량번호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차종은 그랜저. 회사 사용. 그리고 나서 오른쪽 거를 이거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산 코드에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그 고정자산의 승용차가 딱 나와요. 거기에서 그 7466 차량 번호 자산명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여기까지가 일단 6번까지가 입력이 끝납니다. 그러면요 8번부터 나머지를 추가로 입력하면 돼요. 8번이 기초주행거리죠. 5km. 엔터. 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서 엔터. 보험기간 입력하면 됩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보험기간까지 입력하면 끝나네요. 이렇게 승용차를 사고 나서 전표 입력하고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시키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마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일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이 지금 달라졌어요. 네, 지금까지는 뭐 다 세금 계산서 또 아니면 계산서 이렇게 가가지고 51번, 54번, 53번을 연습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매입에서 하나만 연습 남았죠?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카드 매출 전표. 선생님, 매입인데 왜 매출 전표입니까? 예, 이거 문제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드는 다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이든 뭐든. 왜냐? 이 카드를 이 전표를 누가 발급해요? 판매한 회사가 발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한 회사는 다 매출 전표죠. 예. 우리는 매입을 했지만 증빙은 매출 전표라고 돼 있는 이유. 예. 그래서 매출 전표라고 하지만 이게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맹점이 우리 회사면 그게 우리 회사가 매출한 거고 가맹점이 다른 회사면은 그거 우리가 매입한 겁니다. 여기 설명이 잘 나와요.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로 매입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FAT 1급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요. 카드로 매입했다 그러면 57번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카드 매입에서도 카과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면도 있고 카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FAT 1급 시험에서는 카과만 출제를 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카드로 뭔가를 샀다 그러면 카드로 뭘 샀는데 매입서에 공제 받을 수 있어야 57번으로 매입 매출 전표 넣는 거예요. 무조건 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매입 매출 전표로. 아까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사업과 관계없는 거, 토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공제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광고 홍보용으로 마우스를 산 겁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죠. 접대비도 아니고 승용차 관련된 것도 아니고 토지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공제 받아야죠. 이 세금을. 그래서 57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입력하겠습니다. 자, 카드 매출 전표를 만나면요. 자, 날짜가 어디 있는지, 합계 금액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카드사는 어느 카드사인지 이것을 딱 연필로 이렇게 체크해 놓고 전표 입력 시작하면 좋아요. 헷갈리지 않겠다 이거죠. 자, 가끔 이렇게 요 60만 원을 공급가액에 딱 넣었다가 지우느라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카드 만나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만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합계 금액만 쓰겠다. 합계. 예. 무조건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30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합니다. 9월 30일로 바꾸신 다음에 유형이 이게 57번입니다. 카드 과세 매입. 신용카드사 바로 물어보죠. 예. 시티카드 확인. 네, 품명의 마우스였나요? 예. 마우스 입력하시고 수량 단가 모르니까 지나가고요. 합계를 공급가액에 입력합니다. 660 플러스 엔터. 그러면 지가 이렇게 나눠져요. 60만원, 6만원. 코드에는 그 현웅 컵나라 가맹점이 거래처가 되고요. 현웅 컵나라가 여기 위에 있는 거래처고, 카드는 전자세금하고 관계가 없으므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갑니다. 자, 카드 매입이니까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이 카드입니다. 4번. 그래서 4 했더니 오, 맞았어요. 카드로 마우스 샀다? 미지급금 맞죠? 네, 미지급금 맞아요. 마우스는 상품이 아니니까. 만약에 카드로 만약에 브라우스를 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지급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만원 부가세 대급금 맞죠? 마우스는 상품이 아니죠. 그러면 상품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이 마우스는 사무용으로 쓰려고 샀나요? 사무실에서 쓰려고 했으면 소모품비가 맞아요. 소모품비. 근데 홍보용으로 샀어요. 이게 마우스로, 아마 이게 마우스를 가지고 무슨 홍보 활동을 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광고 선점비입니다. 네, 소모품비로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네, 광고 선점비. 자, 830번을 써야 되겠죠? 네, 830번. 아유, 636번 안 돼요. 833번. 광고 선점비. 여기까지 고치시면 돼요. 자, 카드 분계에서 주의할 거. 카드로 상품을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 외에 자산을 매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 현웅 컵나라에는 우리가 지급한 겁니다. 그러나 카드사에는 아직 66만원을 우리가 입금시키지 못했어요. 카드사는 나중에 우리 회사 통장에서 결제일날 그때 인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게 맞고요. 네,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마우스는 상품이 아니니까 광고 선전비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 매입은요, 매출에 비해서 밑에 손볼 것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도 매입은, 우리가 매출은 거의 다 상품 매출로 나와요. 가끔 차량을 처분했다, 냉장고를 처분했다, 이런 문제 한두 개 가끔 나오고, 대부분은 상품 팔았다. 그거밖에 낼 게 없어요. 그런데 매입은 낼 게 많습니다. 사는 게 상품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홍보 목적으로 뭘 샀다. 또 접대하려고 아까처럼 액자를 샀다. 거리가 많아요, 매입은. 네, 또 카드를 지출했는데 카드로 뭐 영업부 회식을 하고, 식당에 계산을 카드로 했다. 낼 것이 많습니다. 매입은 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내요. 그러니까 상품 매입했을 때는 밑에 분계를 거의 안 고쳐도 되는데, 상품 외의 것을 매입하면 밑에 많이 손을 봐야 돼요. 지금도 여기 상품을 광고 선전비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분계를, 자동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동이라서 참 좋긴 좋은데 항상 밑에를 살펴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공을요, 아니 카드까지 입력했군요.
이 카드 입력하기 전에 불공을 몇 개 입력하냐면 3개 입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승용차 하나, 접대비 하나, 2개만 입력했나요? 네, 2개네요. 액자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불공제에 관련된 부속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2건이 여기에 집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입니다. 네, 2개 딱 올라와 있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동차 구입 및 유지권에 한 매에 2,500에 250만원 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서 한 매에 35만원에 35,000원. 밑에 합계 보이죠? 총계 보이죠? 총계라고.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를 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다시 작성이 됩니다. 자, 지금 3건은 다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이 안에 보시면 액자하고 저기 그랜저 산 거는 세금계산서를 샀기 때문에 액자는 접대비로 했으니까 일반 매입 이쪽으로 들어갔고, 자동차 그랜저는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1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개는 동시에 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4번 불공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도 들어가면서 따로 16번에 또 들어갑니다. 밑에 17번을 보시면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15 빼기 16. 15 빼기 16의 의미가 뭐냐면은 매입세액을 15번에서 다 더해요. 저 위에 있는 매입세액을 쭉 더합니다. 이거를. 그게 지금 801만 5천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중에 지금 253만 5천원 이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 800만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15에서 16을 빼면 540만원, 548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553만 5천원이다. 자, 불공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승용차는 고정자산이니까 여기 11번에 넣어야 되고, 접대목, 액자는 여기 일반 매입이니까 10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2개는 공제받지 못하는 거니까 16번에 들어가야 돼요. 복잡하냐? 복잡한가요? 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입에서 아까 금방 신용카드로 우리 뭐 했죠? 마우스 샀죠? 광고 선전비 목적으로. 그럼 여기서 몇 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14번에 들어갔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14번에 집계를 해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거 중에서 공제받는 것은 매입 매출준표에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승용차를 수리를 했어요. 우리 그랜저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한 200만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20만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신용카드로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매입 매출준표에 넣었어요. 지금처럼 57번 가과 매입으로. 그러면 여기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20만 원이 들어가겠죠. 20만 원 들어가면은 납부할 세액에서 20만 원 빠지죠. 예, 20만 원 세금 적게 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 컴퓨터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 세무서를 통해서 우편물이 날아와요. 공제받지 못할 것을 몇 년도 무슨 부가가치세 신고 때 귀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신고해라. 수정신고. 그러면서 가산세 더해지고 또 그동안 그 세금 20만 원 덜 낸 거에 대한 이자 예,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예, 20만 원을 또 이자로 계산하고 또 가산세 붓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귀찮은 거죠. 예, 돈도 돈이지만 그것도 다시 또 예, 신고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우리 회사가 그걸 자주 틀린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우리 회사를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이 회사 다음 신고 때 제대로 하나? 예. 예,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잖아요. 예, 자꾸 틀리면은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된다. 네, 정확하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 매출에서 지금 매입까지 다 해봤네요. 예.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박또박 했기 때문에 수행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한 것하고 똑같을 거예요. 한번 쓱 보세요. 수행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팁 233페이지에 있는 예, 수행 팁을 한번 보시죠.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매입 범위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렇죠? 매입 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에 분계 예금이나 카드 채무가 있을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거래처 수정하는 경우 가끔 있었죠. 그럴 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는 못 하겠죠.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 연습할 시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맛을 다 봤어요. 아, 매출 이렇게 입력, 매입 이렇게 입력하고 부속 서류가 이 정도가 있구나. 근데 뭐 부속 서류가 지금 우리가 해본 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유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일단은 이 정도 유형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의 흐름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너무 많은 유형을 가지고 이해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이 7가지 유형만 가지고 매출의 3가지 유형과 매입의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는 234페이지 부속서류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